자, 요즘 황금 연휴의 어떤 명절이 끝나고 세차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먼 길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거의 걸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셀프 세차장에서 조금 힐링을 좀 해볼까 해서 세차장 또 출동했더니 너무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세차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차 거의 다 조지는, 광빨 다 죽이는 그런 피해야 될 세차 방법 하나, 그리고 이 세차할 때 생기는 상처를 최소화해서 반질반질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차 순서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미 좀 잘못된 세차 방법으로 세차 후에 이렇게 표면을 보면 물때나 찌든 때, 구석구석에 찌든 때 어떻게 제거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또 야무지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차장 가시면 뭐부터 하시나요? 매장 관리업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저도 셀프 세차장 가면 고압수부터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셀프 세차장에 고압수를 뿜는 요 건이 압력이 보통 150에서 센 곳은 200바까지 나옵니다.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150에서 200바면 고압수가 나오는 토출구 요 앞에 피부가 닿으면 피부가 찢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압력인 겁니다. 이거를 가까이서 찌든 때 뺏긴다고 가까이서 쏜다, 요거는 투명 페인트층의 손상뿐만 아니고 PPF나 랩핑이 시공된 차량이라면 필름이 떠버리는 현상, 그리고 요런데 고무나 차마다 있는 엠블럼 요런데 가까이서 쏘면 도색 자체가 벗겨질 수도 있고 고무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차장 가시면 실내부터 대충 좀 하시면서 달궈진 차체에 열기를 좀 식혀주신 다음에 고압수를 쏘아주시는데, 쏘실 때는 천장에서 아래로 쏘시면서 한 50cm 정도 거리를 두시고요. 차체는 이렇게 쏴주시면 되고, 휠 같은 경우에는 좀 가까이서 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캘리퍼 안쪽 브레이크 패드 있는 캘리퍼도 좀 가까이서 쏴주시고, 이렇게 고압수로 입자가 큰 이물질을 먼저 제거해 주신 다음에 미트질을 할 건데, 여기서 바로 통건 비용이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미트질로 바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차에 사포질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미트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이물질이나 모래 알갱이 이런 것들이 끼어서 차를 그냥 사포질 하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요. 최대한 불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PC로 먼저 가볍게 뿌려준 다음에 1차적으로 이물질을 불려주시고, 폰건을 한번 뿌려서 이렇게 이물질이 떨어지는 상태를 기다려줍니다. 무거운 이물질은 떨어지고 가벼운 이물질은 불려지겠죠. 요 상태를 한 3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하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물질들이 쭉 폰건을 타고 내려오죠. 요럴 때까지 조금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아까처럼 고압수로 바로 헹궈준 다음에 미트질 하게 되면 차는 들고 가셔서 방 닦으셔도 됩니다. 바로 걸레됩니다. 닥쳐 이 병신새끼. 자, 미트질 하실 때도 본격적으로 이제 이물질이 좀 떨어진 다음에 미트질 하실 때도 여기에 쌓이는 이물질이랑 차 옆면에 쌓이는 이물질 입자 크기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미트질 해주시고, 가볍게, 이미 좀 많이 불려놨기 때문에 가볍게 미트만 지나가 주셔도 엔간한 오염은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손잡이 위쪽까지 해서 양면 미트 이런 게 좋은 게 계속 빨아서 안 써도 돼요. 차를 손잡이 기준으로 해서 상단 하단으로 나눈 다음에 반대편으로 손잡이 미트를 해줍니다. 밑부분. 또 반대편으로 사이드 미러.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데, 가끔 보면 세차장에 비치된 거품 나오는 세차장 소리 있죠? 그걸로 손 안 닿인다고 이래 해가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거는 자동 세차하는 거랑 다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걸 맨날 관리자가 빨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브러쉬는 휠 닦을 때 쓰시면 딱이고요. 휠은 좀 귀찮으니까 휠 닦을 때 쓰시면 딱입니다. 그 정도 알아주시고, 중간중간 미트를 헹구면서 빨아서 쓰면 기스도 훨씬 덜 나겠죠. 자, 그리고 미트질 대충 되셨으면 고압수 쏘실 때 또 팩트가 있습니다. 고압수 쓸 때는 아까 50cm 떨어져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 한국인의 어떤 심장이죠. 빨리빨리 한다고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대충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차량에 사용되는 폼 샴푸에는 계면활성제가 거의 90% 이상, 99% 이상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계면활성제가 고압수로 잘 안 헹구게 되면, 구석구석 안 헹구게 되면 틈새에 찌든 때, 스케일이라고 하는 틈새에 찌든 때 생기고, 심하면 물때까지 생겨주고요. 유리에도 유막이 끼게 됩니다. 이런 안 좋은 것들은 차 자체의 어떤 광발을 다 죽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시공될 왁스나 코팅, 코트 이런 것들의 지속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지속력이 떨어뜨린다는 거는 세차를 그만큼 자주 해야 자주 깨끗해진다는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잡이 사이, 도어 사이 이런 데를 사이드미러 사이사이 구석구석 헹궈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속 시원하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죠? 자, 요 방법대로 미트질을 또 야무지게 했으면 물기를 또 닦아줘야겠죠. 물기를 닦을 때도 많이 하는 실수가, 드라잉 타올로 햇빛 아래에서 닦거나
에어건 없이 그냥 보이는 물기만 닦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새 드라잉 타월이 잘 나오니까 틈새에 물기가 별로 없는 줄 알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물기를 닦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표면에 물기를 드라잉 타월로 바로 막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 틈새 물기를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에어건이랑 타월을 이용해서 표면에 타월이 최대한 덜 닿게끔, 에어건이 물기를 완전히 좀 제거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도 요번에 세차장 가서 보니까 물기를 아예 닦지 않고 달려서 자연 건조를 하거나 그냥 햇빛에 방치하는, 알아서 말라라 하면서 발장 끼고 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나는 달려서 제거해야지 하면서 세차장을 막 뭐 한 50km 나가는 분도 계세요. 사실 저도 잘 모를 때는 좀 귀찮아서 물기 닦는 게 제일 귀찮아요. 좀 귀찮아서 그렇게 달려서 물기를 제거한 적이 있긴 한데,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물때를 만들기 제일 이지방 제일 좋은 방법들입니다. 표면의 물기는 달리든 뭐 햇빛에 마르든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틈새의 물기는 계속 나와요. 에어건으로 빼주지 않는 이상 계속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 물기들이 햇빛에 마르면서 물이 가지고 있던 그 미네랄 성분이 차체 표면이나 틈새 이런 데 고착이 되면서 찌른때가 되고, 주변의 이물질들이랑 같이 표면을 파고들어 버립니다. 워터스팟이라고 하는 물때가 생기는 이유가 다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세차를 해서 생기는 거죠. 차가 깨끗했을 때, 방금 세차를 하고 깨끗했을 때는 잘 모르는데 표면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쌓이면 그 물때가 바로 드러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차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미 막 물때가 생기고 뭐 틈새 찌는 때가 생기는 분들은 어떻게 제거하느냐? 업체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광택 없이 세차용품으로 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꿀팁이 있으니까요. 그 꿀팁은 아래 링크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고요. 5분 10분 걸리는 거를 좀 귀찮아서 타올로 대충 닦고 그냥 물기 달리면서 말리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차가 꼬질꼬질하게 간지 안 나는 상태가 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방법이니까 요 방법만 잘 지켜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의 광활을 유지하고 어떤 간지나는 어떤 그 하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세차장 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세차가 되는 매직, 제 꿀팁들 줄기차게 한 번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득강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